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면 연일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전년 대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신문 기사가 나오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너무 궁금해서 다른 나라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우리만 힘든가? 우리만 회생 파산을 많이 하고 있나? 일단 미국 자료를 먼저 찾아봤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2023년에 전년 대비 18% 회생 파산이 증가를 했고, 2022년도에는 기업 및 개인 파산을 포함해서 37만 건을 신청했는데 2023년에는 44만 건으로 신청 건수가 늘었다. 방금은 22년에서 23년이 늘었다는 것이고, 24년은 어떻게 됐는가? 24년 올해가 한 해가 다 지나가진 않았지만 1, 2, 3월 달 한 분기는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24년 한 분기 자료를 찾아봤는데 24년 1분기 전체 파산 신청이 증가했다. 챕터 11이 43% 증가했다. 챕터 11은 우리나라로 치면 법인회생 같은 존재인데, 미국 파산 신청 데이터 제공업체인 에피크 자료에 의하면 24년 1분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규 파산 신청은 미국 모든 주요 지역에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다. 법인회생 건수는 2024년 1분기에 1894건을 신청했으니까 23년 1분기 1325건보다 43%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미국의 중소기업들도 경영하기가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거죠. 챕터 11 같은 경우는 갱생의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지금 즉시 청산하는 것보다는 돈을 벌어서 계속 기업 가치가 더 큰 회사가 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법인회생하고 가장 비슷한 제도인 것 같은데, 아무튼 미국 기업도 형편이 별로 안 좋은 것이죠. 전체 기업 파산은 아마도 법인회생하고 법인 파산을 합친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전년도 5,820건이었는데 올해는 7,100건을 신청해서 같은 1분기를 비교하자면 24년 1분기가 23년 1분기보다 22% 증가했다. 그리고 전체 파산 신청 건수는, 이것은 법인회생 파산뿐만 아니라 개인회생 파산도 합친 개수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23년 1분기보다 24년 1분기에 14% 증가했다. 이렇게 회생 파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금리 상승, 소비자의 소비 감소, 주거비용 상승, 저축의 감소, 이런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나만 힘든가? 왜 나만 이렇게 장사가 너무 힘들고 월급이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들고 저축이 줄어들어서 왜 나만 힘든가 시리에 빠져 계실 수 있는데, 그게 힘들지 않다는 건 아닌데 나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미국도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증가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유럽이 궁금해서 유럽 자료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스위스 파산 건수가 집계를 낸 이래 처음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23년도에 전년 대비 2.9%가 증가한 15,400건이 접수가 되었다. 스위스보다 좀 더 북쪽에 스웨덴이란 나라가 있잖아요. 그쪽 자료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금리가 경제에 타격을 입히면서 24년 1분기 스웨덴 파산이 55% 증가했다. 스웨덴의 1분기 파산은 근 15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금리 때문에 건설과 서비스 지출에 부담을 주면서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한 거면 우리나라보다 증가폭이 훨씬 큰 거거든요. 스웨덴의 채무 불이행은 지난 몇 달 동안이 3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월 달에만 804개의 기업이 법인회생 파산을 신청을 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41% 증가한 수치이며 20개월째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치라고 밝혔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네덜란드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고 왔는데, 올해 네덜란드에서 기업들의 파산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파산 건수가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작년에는 이미 48%가 증가했다. 네덜란드 파산자 수는 올해 지금 1분기밖에 안 지나갔는데 4,500명이 될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팬데믹 지원금이 줄어들고 금리 인상, 경제 악화가 되면서 원인이 된 것 같다. 참고로 2020년과 2021년에는 기업이 코로나 지원금을 주면서 파산이 감소했었다. 우리도 그랬죠. 코로나 때문에 회생 파산한 사람도 많긴 했는데 그때는 지원금 때문에 연명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 지원금 받고 연명하던 사람들이 지원금이 종료되고 금리가 올라가는 지금 죄다 회생 파산을 하게 된 상황이니까, 정부의 지원책이 22년 1분기에 중단된 이후에 파산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았다. 23년도에 3,200건의 파산을 기록했는데, 특히 23년도 하반기에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해서 월 평균 300건의 파산자가 발생했고, 이런 추세는 24년 1월 2월에 들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현저히 증가가 예상되는 다른 나라가 어디가 있냐? 이탈리아가 전년 대비 63%, 싱가포르이 전년 대비 47%, 포르투갈이 전년 대비 34%, 폴란드가 전년 대비 29%, 미국이 전년 대비 29%, 다들 전년 대비 30% 이상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룩셈부르크 자료도 있더라고요. 여기 뭐 갈 일도 없는 나라인 것 같긴 한데, 룩셈부르크도 24년 1분기 파산이 15% 이상 증가했다. 24년 시작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1200명 이상의 일자리가 감소해서, 이 나라는 인구도 얼마 안 되거든요. 10년 만에 분기별로 가장 많은 수치였다. 올해 첫 달 동안 룩셈부르크의 317개 기업이 파산 선고를 받았는데 작년도 1분기 276개보다 증가한 수치다. 그 다음에는 동아시아 자료도 찾아봤거든요. 일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본도 23년 회계 연도 말 극심한 경기 침체 속에서 일본에서는 거의 9,000개 기업이 파산하여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것은 전년 대비 30% 성장한 기록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대비 2,080개 기업이 추가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30% 이상 증가했다. 2년 연속 전년보다 파산 건수가 증가해서 9년간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준에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회생 파산을 많이 하는 업종이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료업, 이쪽이 파산 신청이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서비스업이나 식당이나 뭐 소매업이나 음식료업, 이런 자영업자들 위주로 된 업종들이 가장 회생 파산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회생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에게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힘든 건 맞는데 나만 힘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도 저렇게 힘들고, 유럽도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의 회생 파산 건수를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저기는 고금리도 아닌데 최근 9년 내에 가장 높은 회생 파산 건수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회생 파산이 기록되는 분야는 전 세계 어디 할 거 없이 건설 분야가 제일 먼저고, 건설이 안 되니까 그에 부속된 시공, 시설, 인테리어, 뭐 건설 일용 노동자, 이쪽이 전부 다 줄파산 회생 중이고,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료업, 이런 것들, 우리 기준으로 치면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몸담고 있는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회생 파산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전례 없는 수치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